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산 전차와 전투기들이 체급이 안 맞는 상대에게 어이없이 격추당하거나 폭격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무기들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전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M2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가 기관포를 연사해 러시아군의 주력전차인 T-90M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 기계화 여단이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동부 도네츠크주 스테포베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 T-90M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가 근거리에서 맞닥뜨린 후 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2 브래들리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주무장인 M242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90M의 주포에 직격을 당하면 미 브래들리 장갑차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인지 T-90 전차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전차와 러시아의 T-90M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선공을 날린 건 러시아의 T-90M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선공은 수십 미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조차 빗나갔고 주도권을 브래들리 전차가 쥐게 됩니다. 브래들리 전차가 계속해서 기관포로 상대를 명중을 정확히 명중시킨 데 반해 러시아 T-90M은 브래들리가 기관포 7에서 8발을 쏠 때 기껏해야 한 발씩 응수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 2대가 교대로 T-90M을 상대하며 약 150발의 기관포를 쏟아부었고 미사일을 쏘자 러시아의 T-90M 전차는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후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T-90M은 도망가기 위해 포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T-90M 전차는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카타로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불과 10분 동안의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십 미터 거리의 근접전에서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를까 10분간 브래들리 전차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드론에 찍혔던 것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의 난사가 끝나고 이후 검은 연기가 나는 T-90M 전차에서 러시아군 승무원 3명은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포로로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날려 러시아 T-90M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푸틴은 경로했을 듯합니다. 푸틴은 T-90M 전차를 보며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는 브래들리의 전차의 25mm 기관포를 150발 가까이 버텨낸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 주력 전차인 T-72, T-80보다는 방어력이 우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T-90 전차를 전력화했습니다. 러시아는 T-90을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다. 125mm 활강포와 열화상 조준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차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자 열화상 조준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도 전차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숙련도 낮다 보니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체급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당황을 해도 더 당황했을 법한데 브래들리 장갑차에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시켰고 계속 명중타를 날렸습니다. 즉 무기체계의 신뢰도 운용하는 군인들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은 첨단 기갑 전차를 갖고도 한낱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나 이렇게 당하고만 것입니다. 일단 무게상으로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체급상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은 이번 전투의 승자는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체급은 상관이 없었다. 체급 차이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미국 브래들리 전차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들의 망신은 더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기관총을 맞고 폭발하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으면 전투기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2.7mm, 7.62mm 기관총은 일반 전투기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반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 측이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를 자신들이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는 중국제 FTC-2000G로서 이 전투기는 사실상 J7 전투기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로 불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해 운용하려고 했지만 서방 측의 대대적인 제재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로 이들 전투기를 사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 급히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미얀마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트럭 탑재기 관총 대공사격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에도 중국제 J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가 12.7mm 기관총에 격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중국이 미그-21을 기종 변경해서 만든 저렴한 전투기로 말만 최신형 전투기이지 픽업트럭 탑재기 관총에도 격추될 만큼 종이장 같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2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군사강국인 이집트까지 36대 도입을 확정하는 등 동유럽 이외의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A-50에 미국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한 최신형 마운트 헬멧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FA-50은 더욱더 무서운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마운트 헬멧은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광활한 사막에서 맞닥뜨릴 적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종사 헬멧에 안경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핵심 정보를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첨단 헬멧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개발된 미사일과 연동을 허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이 FA-50 전투기의 개량 사업에 첨단 HMD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FA-50은 더욱더 성능이 향상되고 해외 수출길도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도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F-16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역시 베트남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미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제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이에 맞게 베트남 조종사들을 러시아산 전투기에서 서방제 전투기로 적응시킬 훈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의 FA-50을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이 허술한 부품과 성능 저하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사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급상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방산 베스트셀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하이 FA-50 현대로템 K2, LIG넥스1 천궁의 수출 실적으로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사인방의 영업이익은 뻥충 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방산은 최강 미국의 핵심 부품을 도입하며 빠르게 두 나라의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중요한 방산 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